지난 시간에 이어 동사의 시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동사의 시제가 어떤 형태로 사용이 돼야 되는지는 시간 그리고 조건 부사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거에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 시간, 조건, 부사절 안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바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또한 이런 시간, 조건, 부사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정법도 동사의 시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형태가 문장에 있는 동사의 시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가정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가정법이라는 건 사실과 반대일 때 쓰는 게 바로 가정법이에요. 내가 만약 새라면 내가 새라는 거예요?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과 반대.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그 말은 열심히 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이렇게 사실과 반대되는 걸 사용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가정법의 시제는요, 크게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현재 또는 미래 사실의 반대, 그리고 과거 사실의 반대. 그래서 가정법의 시제는요, 현재 미래 시제의 반대니 아니면 과거 사실의 반대인지 그걸 여러분이 분간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정법의 어떤 형태로 사용이 돼야 되는지, 이런 현재나 미래 사실의 반대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거 사실의 반대인 형태의 가정법이 사용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요. 그 힌트는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 내에 주어진 한국말이 있다면 이 한국말 자체가 가정법 시제, 즉 현재 미래 사실의 반대인지 과거 사실의 반대인지 그거에 대한 힌트를 줘요. 한국말로 우리 영어에 있는 12개의 시제 중에서 어떤 걸 써야 적절한지 판단하기 쉽진 않지만 적어도 현재 미래냐 과거냐 이 두 가지는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만약 새라면 이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다시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었더라면 이라는 것은 바로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한국말로 이 두 개의 시제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바로 if절 가지고 구별할 수가 있어요. if절 안에 형태가 현재나 미래 시제의 반대다? 그러면 주절도 현재나 미래 시제의 반대. if절의 과거 사실의 반대다? 그러면 주절도 과거 사실의 반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힌트가 바로 가정법, 현재 미래 사실의 반대인지 과거 사실의 반대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그러면 현재 미래 사실의 반대일 때는 동사의 형태가 어떤 건지, 과거 사실의 반대일 때는 가정법 형태가 어떤 건지 그걸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크게 4개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 2번, 3번부터 먼저 볼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2번, 3번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2번은 바로 현재 사실, 현재나 또는 미래 사실의 반대를 뜻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절의 형태가 우두 동사 원형, if절의 형태가 우리 과거 형태. 그래서 비동사를 쓰게 되면 were 이런 형태를 쓰게 되는 거죠. If it were not for 명사는 이 명사가 없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용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어찌됐던 간에 이렇게 were든 동사, if절 안에 있는 동사가 과거 형태면 얘 또한 현재나 미래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번의 형태는 뭐냐면 바로 과거 사실의 반대예요. 주절의 형태는 would have pp, if절의 형태는 과거 완료. 그래서 had 플러스 pp가 바로 가정법 과거 사실의 반대를 의미할 때 형태입니다. 여기도 if it had not been for 명사, 이것도 관용 표현으로 명사가 없었다면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도
여러분이 참고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시제도 똑같이 had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과거 사실의 반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 1번과 4번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1번은 가능성 희박한 미래. 얘는 좀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가능성 희박한 미래. 얘는 좀 예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예요. 일반적인 가정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 형태가 되게 특이하죠. if 절안에 뭐가 사용이 되는 경우? should가 사용이 되는 경우. 그럴 때 주절이 올 수 있는 경우는 1번 명령문, 2번 will, 3번 would 이런 형태를 사용할 수 있어요. 4번 같은 경우 보도록 할게요. 지금 if 절안에 있는 동사가 힌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가정법이 현재나 미래 사실의 반대인지 과거 사실의 반대인지 어떤 형태 써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는 첫 번째 주어진 한국말이 힌트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if 절안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4번 같은 경우는 if 절안에 누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기 때문에 한국말이 없다면 얘는 어떤 시제를 써야 된다는 힌트가 없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드 동사 원형 현재나 미래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동사를 써도 되고요. would have pp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가정법도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게 일단 가정법 형태는 몇 가지다?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현재나 미래 사실의 반대. 그래서 would 동사 원형 그리고 if 절안에는 과거 형태.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사실의 반대. 과거 사실의 반대. 그래서 주절에 would have pp 그리고 if 절안에는 과거 완료. 이거를 머릿속에 꽉 집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외적인 게 가능성 희박한 미래. if 절안에 should. 이럴 경우는 주절에 올 수 있는 형태가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가정법 형태 중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가정법을 써야 되는지 힌트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한국말. 한국말이 만약에 없다면 여기 적혀져 있는 이 if절 자체가 힌트가 돼서 동사의 시제를 맞게 사용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가정법 같은 경우는요. 특히 2번, 3번만 확실히 외워두면 여러분이 별로 흔들 일이 없어요. 아셨죠?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보너스 같은 거잖아요. 그냥 동사가 없으니까 그냥 주절은 가정법 어떤 형태든 사용할 수 있다.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2번, 3번만 확실히 외워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연습 문제로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강의 다음에는요. 네, 여러분이 암기할 수 있도록 따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암기 열심히 하시고요. 그러면 내일 뵐게요. 바이바이.